돈 까먹고 그래 있지 말고 그럴 바에 학교나 다니든지 아니면 취직을 하더라고.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야. 완벽해서 출발을 한다는 그게 그러니까 거짓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출발을 완벽했을 때 하려 한다. 뭐 저는 처음에 시작은 돈 벌려고 한 거죠. 근데 사명감을 위해서 봄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미쳤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내가 효도를 못 하는데 은행 다니다 보험회사 간다는 미친놈이었다고 나는 욕을 많이 들어먹었죠. 와이프도 결혼을 망설이더라고. 내가 영업한다 했을 때 뭐라 했냐면 돈이 없어서 영업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선배들 보험사 가서 더 잘 되는 삶이 나도 지금 하고 싶다고 그냥 했지. 근데 와이프가 뭐랬냐면 결혼할 때까지 영업한다는 얘기 하지 말아더라고. 처갓집에. 그래갖고 얘기 안 했어요. 결혼식 하는 날도 화환을 내가 주문해가지고 딱 생각나고 아인 척 그 아인 척하고 이제 그랬지. 근데 웃긴 게 영업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사업을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보면 가까운 사람들은 말립니다 무조건. 야 그거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많던데. 야 나도 영업했는데 그때 안 되더라. 내가 보험 해봤다. 해봤다가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뭐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냐면은 성공 경험이 있는 게 나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잘해본 경험이 있냐? 그게 노하우가 됐냐? 그리고 그게 왜 잘 됐는지 패턴을 네가 아느냐? 근데 보통 또 몰라요. 지가 잘 된 이유의 패턴을 또 몰라요. 우연하게 볼펜 잡고 있다가 나왔는데 잡았어. 한 번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저번에는 됐는데 일하다가 망해. 이 왜 됐는가의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델이 성공한 사람이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지 이제 내 목표가 커지고 계획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제가 고등학교 때 세무공무원을 하려 했던 게 내가 실력이 안 되는 건 아니까 나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려 생각했지. 세무공무원 10년 하고 세무사가 돼야겠다. 수학 영어 같은 게 약하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험으로 가는 루트를 찾은 거지. 그런 계획을 가진 거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격증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회계사를 꿈꿔야지. 예를 들면 처음부터 세무사를 꿈꾸면 안 되는 거지. 회계사 안 되면 세무사가 되는 거고 세무사 안 되면 세무공무원을 하면 되잖아. 근데 처음부터 요 정도의 목표를 세우니까는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될 법한 걸 노리면 안 되고 목표는 좀 높아야 돼. 그 형이 보여준 건 없어요. 근데 그 형의 성과를 보고 계획을 처음부터 그리 짠 겁니다. 전국 1등의 소득을 보고 나도 저만큼 벌라 하면은 내 처지를 갖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저 형보다 곱하기 3으로 움직이게 되더라고.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잠 안 자고 뛰댕기는 거라고 하자. 그런 생각하고 한 거죠. 큰 계약 받아오는 선배님들 보면은 박수는 치주는데 나도 당신들 나이쯤 되면 그 정도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패턴들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계속 적고 보고 하다 보면은 끌어당기면 그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더라고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 갔을 때도 결혼을이라는 그 목표가 있으니까는 이게 계약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냥 해야 되는 과정의 일일 뿐이니까 그 상대방이 뭐라 하든 간에 그 신경도 안 쓰이는 거예요. 뭐 상처받고 그럴 여유도 없고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흘러가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는 정신력이 약하더라고. 의지도 약하고 좀 더 놀고 싶고 뭐 그런 나이 아닙니까? 결혼하고 나니까는 내 몸이 완전 정지가 돼버리더라고. 내 집도 생기고 또 와이프하고 알콩달콩 마트 가서 스리퍼도 사오고 이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까먹었어. 내가 영업하는 사람인지를 완전히 까먹었어. 직장인처럼 행동하더라고. 그러면서 영업 실적이 형편없어졌어요. 바로 엉망진창이 됐어요. 한 9개월 동안. 그러면서 슬럼프가 왔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도 하기 싫고 나가기 싫으니까는 핑계를 삼고 점점 이제 안 움직이는 내 구조로 싹 내가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또 그때 또 와이프가 저를 또 수시로 때려주지 않습니까? 돈 까먹고 그래 있지 말고 그럴 바에 학교나 다니든지 아니면 취직을 하더라고.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야. 자기는 은행 계속 다니고 있었으니까 돈을 못 버는 영업사원인 내가 쪽팔리는 거야. 나도 내가. 그래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각성을 하긴 했는데 취직을 해야겠다고 각성을 해가지고 온 데다가 이력서를 또 넣고 다녔습니다. 경력 직원 뽑는 데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한 보름 만에 또 어디 또 합격을 했네요. 그러니까 또 운 좋게 신한은행 자회사가 또 생길 타이밍이어가지고 여신관리부가 있는 뭐 구롱가? 그쪽에 지점에 센터가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경력직으로 해가지고 올 일이 있어서 면접을 봤어. 되면 좋고 아니면 말라고 면접을 봤거든요. 그 돈 받고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낮으니까 얼마 준다길래 그 돈 받고 안 합니다. 아유 서울에 와서 살라 그러면 비용도 안 나오겠네 이러니까 협상이 또 됐는지 연봉을 더 높게 주시더라고. 그래 알았다 하고 당장 오래. 당장 못 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내 지점에 내 따르는 또 식구들도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좀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보름 뒤에 올게요 이라고 왔는데 와이프한테 취직했다고 얘기하니까 좋아할 줄 알았지. 니 혼자 가라더라고. 와 이게 아닌데 싶더라고요. 나도 가기는 싫었어요. 그 뭐 타지 생활을 오래 해본 것도 아니고 서울에 혼자서 직장 다니면서 뭐 얼마나 비전이 있겠습니까. 근데 또 때마침 친한 학교 선배면서 또 은행 선배가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더니 너 그거 열심히 하고 잘하대. 조금만 더 하면 더 잘 될 것 같으면 왜 그만두고 굳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하느냐. 언제든지 네가 마음먹으면 직장생활을 하려면 할 건데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지. 중학교 때 우리 누나가 해줬던 얘기 같은 말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들어왔나 봐요. 그때부터 갑자기 신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영업이. 그러고 내가 왜 안 됐는지 패턴을 찾았어요. 내가 의지가 약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짰습니다. 뭘 짰냐면은 사람 만나는데 사람이 하는 반응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는 이거를 게임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놀이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해야 되는 일을 행동 단위로 쪼갰어요. 계약을 맺게 한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별로 예를 들면 재료를 100을 넣으면은 제품이 1이 나오는 것처럼 투여되는 양을 늘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과물이 나오게끔 구조를 다시 짰지. 하루에 전화를 뭐 10통씩 하고 예를 들면 하루에 5명을 어쨌든 만나고 기존 고객들 하루에 1명을 매일 찾아간다. 이런 루틴을 적었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하루에 전화 10통, 몇 명 만나기. 당연히 이 계획은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쪼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붙여놓고 그것만 하니까 2003년에 5월 달에 내가 정신을 차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 9개월 동안 헤매다가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11월에 여기는 결산 마감인 회사라 가지고 7개월 동안 했어. 그러니까 그 앞에는 거의 막 잘리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실적 없으면 자른다 사고 협박당하는. 이 계약 안 되면 나 그만둬야지. 맨날 이 생각하고 손님 한 명 한 명 만나는데 의미를 주고 이거 안 되는데 그만둬야 되나. 혼자서 이제 마지막 입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가 5월에 각성을 해가지고 그걸 딱 적고 나니까 진짜 먼 산인데 그 위에 깃발이 보이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다음부터 신이 막 나더라고. AIG에서 그때 설계사들이 한 4,000명쯤 됐는데 7개월 실적으로 전국 구독했어요. 7달러. 그때는 26살 때. 그 이후에 제가 회사에서 영업 잘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웃자다가 그냥 뭐 어디 들어와서 몇 달 잘하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뭐 자기 지인들 계약받고 뭐 좀 인맥 좋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내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내 주변에 이제 팀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또 잘하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이분들의 전직이 막 요구르트 아줌마, 공익근무요원, 사진관에서 일하던 직원 이런 사람들이 억대 연봉이 돼가지고 내하고 매년 회사에서 가는 베네핏 여행에 같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주특기가 이제 바뀌었죠. 이제 트레이닝, 교육하는 거. 내가 영업을 잘한 게 아니고 실패 경험이 많은 거지. 근데 그 경험이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정리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실패를 덜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 말만 들으면 일이 되니까. 심지어는 뭐 차 살 때 사양까지 제가 시킨 대로 사고 이랬거든. 저보고 김상이라 했는데 김상, 내 뭐 살 건데 사양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내가 정해줬어. 그러면 집에 아저씨가 이거는 필요 없고 이러면 김상이 이래 해라 했는데 남의 머리 열받아가지고 니는 김상이 하라면 다 할 끼가! 그래서 지금은 웃지. 내 말을 그냥 신봉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그러면서 제가 영업이 너무 잘 되고 조직이 커지니까 20대 후반에는 엄청 건방져져가지고 아나무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지점의 팀의 성과대로 내가 돈을 버는 구조인 회사니까 월급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못하면 그냥 집에 가야 돼 항상.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보니까는 이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건방져지더라고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이제 느끼면서 이제 안 그러려고 애를 쓰고 또 안 그러고 있고 그런 것도 느낀 거죠.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한 10몇 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느샌가 매년 거의 탑 인근에 있다 보니까 12년쯤 됐을 때는 제가 회사에서 명예전당에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때 AIG가 25년쯤 됐을 때 그 당시에 25년 역사에 뭐 명예전당 그때 올라가신 분이 6분 정도 계셨는데 제가 7번째인가 8번째인가 그랬는데 30대로 명예전당 올라간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또 독약이어서 39에 호르몬 페임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지점장까지 가고 전국에서 2등 하는 지점이었거든요. 우리 지점이. 명예전당 올라가고 나니까는 회사에 막 의전을 받아. 회사에 막 행사들 쫓다니고 막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더 이상해지는 게 사람이.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작년 얘기, 재작년 얘기를 사살 제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부끄럽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선수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싶은데 옛날 얘기하는 게 부끄럽더라고. 쪽팔리더라고 이게.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있는 거예요. 39살짜리가. 그래서 그만둬야 돼 생각했어요. 성과가 정점에선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기 전에 그만둬야겠다? 아 맞다. 이게 더 중요한데 완벽해서 출발을 한다는 그게 그러니까 거짓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출발을 완벽했을 때 하려 한다. 저는 처음에 시작은 돈 벌려고 한 거죠. 근데 사명감을 위해서 보험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미쳤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내가 효도를 못 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책임감도 생기고 뭐 그랬던 거지. 뭔가가 뭐 완벽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고
걷다 보니까 패턴이 생기고 그 발견하다 보니까는 이게 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일하는 것도. 보통 보면은 뭐 브랜드를 찾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안정적인 브랜드를 찾으신단 말이야. 그리고 뜨는 브랜드를 찾는단 말이야. 근데 몇백 개가 됐을 때.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걸 몰라요. 안전지대는 안전지대가 아닌데 처음에 그런 브랜드들의 가능성만 보고 선택해가지고 같이 갔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전국에 수천 개인 뭐 3천 개, 4천 개가 되는 그런 커피들,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은 브랜드가 좋죠. 최고죠. 근데 그런 브랜드를 믿고 선택을 하는 점주는 저는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득을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수많은 점주들 사이에 들어가서 나눠 먹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전한 걸 너무 찾는다. 과연 그게 안전할까? 요즘 공무원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애들. 같은 이유 아닙니까? 근데 우리 때는 취직 안 되면 공무를 하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뒤늦게 공부하는 애들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해서. 근데 지금 공무원들 괜찮잖아요.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지와 양지는 계속 바뀐다.